저희 치과의 경우에는 보통 전체 임플란트를 3개 정도의 파트로 나눠서 임플란트를 심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를 다 바꿀 필요 없이 그 부분만 다시 만들고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한학을 통째로 할 경우에 임플란트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 브릿지를 다시 다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다시 처음부터 큰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다시 들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치과형 유명상 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학 임플란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치아가 하나도 없거나 치아가 많이 상실된 경우에 한턱 전체, 위턱 혹은 아래턱이죠, 를 임플란트로 복원하는 방법인데요. 광고에서 치아가 하나도 없어도 임플란트 4개면 완성, 이런 문구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광고일 뿐, 사실 전학 임플란트라는 치료가 절대 간단한 치료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습관과 교합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개수를 무리하게 줄여버리면 나중에 더 큰 비용과 고생이 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학 임플란트에 대한 핵심 개념, 그리고 단순히 4개만 심으면 다 된다는 이야기를 무조건 믿으면 왜 위험한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치아가 없어서 고민이신 분, 틀니 대신 임플란트를 고려 중인 분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학 임플란트라는 게 뭔지 짚어볼게요. 전학이라는 말 자체가 턱 하나, 위턱 또는 아래턱에 있는 치아를 전부 복원을 한다는 뜻입니다. 즉, 치아가 거의 없거나 전부 상실된 경우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전략적으로 턱뼈에 식립하고 그 위에 브릿지 형태의 인공 치아들을 연결해 전체 치아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방식이죠. 왜 이렇게 하느냐? 이를테면 치아가 14개 필요한 한학을 전부 임플란트 하나씩, 즉 14개를 다 심기엔 부담이 너무 크고 뼈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개수를 적절히 줄이면서도 전체 치아가 잘 지지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전학 임플란트의 핵심입니다. 제가 구강아가면외과 전문이다 보니 저희 치과에는 전학 임플란트 환자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다른 치료들보다도 전학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환자분들마다 전학 임플란트에 필요한 적절한 개수가 개인의 턱뼈 상태나 교합력, 전신 건강, 생활 습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광고에서는 4개만 심으면 끝이라고 단순화해서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인 식습관은 서양과 달라서 사실상 4개만으로 전학을 버티기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 유지형 틀니를 하시고 문제가 생겨서 가족분들께서 알아보고 하시다가 이제 저희 치과로 오셨어요. 가장 어려웠던 케이스였는데, 대표적인 한 분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임플란트 한 4개만 심어가지고 거기다 틀니 걸어서 쓰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환자분들께 저희가 항상 사례로 보여드리는 환자분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왜 가급적 전체 임플란트로 좀 가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케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임플란트 유지형 틀니를 하고 계셨는데, 이분은 이렇게 아래쪽에 임플란트 4개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리고 위쪽은 임플란트 3개 이렇게 심어서 요 바 타입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요 바 타입 임플란트 유지형 틀니요. 그래서 요 위에서 주조를 해서 바 형태로 이렇게 틀니가 걸쳐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다음에 여기에 틀니를 걸게끔 해서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요. 임플란트 유지형 틀니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항상 좀 잇몸이 붓고 통증이 있고 그 주변에서 염증이 생겨서 힘들어 하셨는데, 가셨던 치과에서는 이제 우리는 더 해줄 게 없으니 대학병원에 가봐라, 내지는 일단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 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치과를 가보셔라, 이렇게 치료를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님께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구강외과 전문의랑 서울대 치과 보철과 전문의가 있는 저희 치과를 찾아서 오셨는데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염증이 생겨서 임플란트 위에 이제 이걸 제거를 한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치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환자분들이 셀프로 관리를 하시려면 이거를 탈착을 해서 주기적으로 이걸 닦아줘야 되는데, 치과에서 절대 그렇게 환자를 자주 불러서 닦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환자분은 일단은 의사 말만 듣고 비용에 혹해서 임플란트 유지형 틀니로 갔는데, 결국에는 기존에 심었던 임플란트도 다 빼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임플란트 밑에도 이렇게 주변에도 잇몸이 이렇게 뻘겋게 부어 있어요. 금속 구조물이 눌려 있고, 저런 이제 금속 구조물 뺐을 때 이 치태들 때문에 잇몸이 상시 부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엑스레이 사진처럼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 뼈가 녹아요. 그래서 이만큼 이제 뼈가 녹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뭐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 구조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설계 자체가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한번 임플란트가 뼈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야금야금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임플란트가 흔들거리거나 내지는 그쪽으로 막 고름이 나오거나 그래서 임플란트를 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결국 전체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정말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개원하고 나서도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어려운 케이스였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요 제가 지금 노란 선으로 표시해 놓은 부위가 신경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존에 남은 뼈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잇몸뼈가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뼈 이식을 최대한 잘하고 거의 뭐 임플란트 그 픽스처라 그러는데 이 임플란트를 신경 위에다 태웠죠. 이게 이제 다른 치과에서는 전체 임플란트가 안 된다라고 신경 손상 가능성 때문에 전체 임플란트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 치과에서는 그래도 CT 분석을 꼼꼼하게 하고 제가 고난이도 전문 구강외과 전문의로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보철까지 완성 잘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지금 한 3개월에 한 번씩만 오셔서 간단하게 청소만 해드리고 너무 좋아하세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얼굴 표정도 많이 안 좋으셨고 첫날 제가 신안 상담할 때는 막 눈물도 보이셨어요. 근데 지금 체크하러 오실 때는 너무 좋아하시고 감사하다고 해주셔서 저도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결국 개수를 줄이면 당장은 싸고 편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방금 보여드린 환자분처럼 재수술까지 가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지출과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학 임플란트에서 개수를 지나치게 줄였을 때의 위험 요소를 짚어볼게요. 첫째, 임플란트 과부하 문제. 보통 한 턱의 치아가 14개 정도 필요한데 임플란트 개수가 씹는 힘을 지탱하지 못하면 결국 임플란트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파절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오징어나 오돌뼈, 간장게장처럼 딱딱한 음식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걸 즐겨 드시는 식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임플란트가 교합력을 받쳐줘야 합니다. 둘째, 청결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적은 임플란트 위에 긴 브릿지를 올리면 뒤쪽 어금니 부분이 떠있는 형태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칫솔질이 어려워 음식물이 잘 끼고 세균 번식이 쉬워요.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원천적으로 구조가 복잡해져 염증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셋째, 재치료 시 전체 보철 재제작. 저희 치과의 경우에는 보통 전체 임플란트를 3개 정도의 파트로 나눠서 임플란트를 심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를 다 바꿀 필요 없이 그 부분만 다시 만들고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한학을 통째로 할 경우에 임플란트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 브릿지를 다시 다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다시 처음부터 큰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다시 들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전학 임플란트 몇 개 심어야 되는 건가요?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정답은 환자분들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의들이 권장하는 건 한학당 6개에서 8개 혹은 그 이상 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치아가 필요한 부위가 어디인지, 턱뼈의 두께나 밀도가 어떤지, 환자분의 전신 건강 혹은 당뇨나 골다공증 등 질환이 있는지, 식습관은 어떤지, 단단한 음식 위주의 섭취 등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 구강 상태와 식습관이 그걸 견디기에 적합한지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무조건 광고가 그러니 나도 4개만 심으면 된다. 믿으면 안 돼요. 이제 그럼 저희 치과에서 치료했던 전체 임플란트 케이스에 대해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 분은 저희 치과에서 가장 최근에 전체 임플란트 치료가 끝난 환자분이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남아있는 치아가 몇 개 없고 어금니가 물리지 않는 상태에서 앞니만으로 이렇게 쓰고 계시다 보니까 앞니도 다 흔들리는 상태셨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로 보면 이렇게 남아있는 잇몸뼈 자체도 많이 전체적으로 흡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치아가 흔들리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앞니 같은 경우에는 충치가 심해서 결국 부러져서 뿌리만 남아있는 치아도 있었고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송곳니 같은 경우도 그리고 앞니 같은 경우도 흔들리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을 이렇게 2번에 나눠서 전체적으로 해드리고 웬만한 치과에서는 다 임시 틀니를 넣어드린 케이스인데 저희는 이렇게 작은 어금니까지는 바로 임시 치아를 넣어드려요. 그래서 하루 만에 환자분들이 바로 씹어 드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권장 기간 동안 이 임플란트 수술 후에 바로 이렇게 임시 치아 상태로 좀 쓰고 계셨다가 본을 떠서 최종 완성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이거 보시면 벌써 임플란트 식립 각도라든지 식립 위치 그리고 보철 상태까지 거의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PD님도 부모님 모시고 간다 그러면 이 정도는 하는 데서 임플란트 치료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요?
파노라마만 봐도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게 딱 느껴져서. 그리고 저희가 물론 이제 상담은 최소 개수 뭐 내지는 권장 개수는 8개에서 9개를 상담을 해드리고, 제가 여기는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위는 추가 식립을 좀 해드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잘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 공짜로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치료 비용이 애초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추가해드리는 거는 제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 평생 쓰시는 거 처음 딱 수술을 할 때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고 체크만 해드리는 게 맞지, 처음에는 최소 개수로 뭐 대여섯 개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막 나중에 문제 생겨서 한두 개씩 막 추가로 그제서야 막 해놓고 하는 거보다 어쨌든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개수를 충분히 설계를 해서 해드리는 게 맞고요. 이 정도 엑스레이라고 했을 때는 거의 뭐 제 입으로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데 우리나라에서 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퀄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환자분들은 이게 엑스레이만 보고 이게 뭐 잘 됐다, 뭐 정확하게 잘 되고 이게 얼마나 잘된 치료를 정확하게는 못 느끼실 수는 있지만, 적어도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전체 임플란트계의 국가대표 수준이라고, 뭐 제 입으로 좀 부끄럽네요. 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를 블로그에도 좀 많이 쓰긴 했는데, 축구 국가대표로 따지면 이제 손흥민이랑 이강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치과에는 이제 골을 넣는 손흥민, 그리고 기가 막히게 어시스트하는 이강인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저희 이제 치과 보철과 전문의 원장님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구강외과 원장과 치과 보철과 전문의 원장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둘이서 같이 치료를 협진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치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각도와 평행함, 그리고 보철도 보시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을 떠서 마지막에 임플란트 치아를 넣는 과정,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직접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개는 요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저가형 임플란트죠. 그런 치과에서는 박리담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원장이 직접 마감을, 소위 말해서 보철물을 붙이는 거죠. 그 과정을 직접 하는 치과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직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려면 그렇게 해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치과에서는 마지막에는 서울대 치과보철과 전문의 원장이 일일이 확인을 해서, 이런 마진 적합도라고 그러거든요, 임플란트.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마지막 엑스레이까지 확인을 해서 통과가 돼야 치료를 마무리해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치료 전, 치료 후, 그리고 엑스레이, 치료 전, 치료 후. 제가 봐도 이 정도면 진짜 뭐 후회 없이 잘 해드렸다. 물론 뭐 여기서 음식물이 조금 끼거나 약간의 불편감은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환자분들께서는 치료 과정이라든지 그런 걸 다 알아주시기 때문에 소개 환자도 많이 모시고 오시고요. 이렇게 전체 임플란트 하는 환자분들은.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하고 가서 본인도 이렇게 처음이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달라지고, 주위에서도 치료가 잘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소개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저장 능력이 처음에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개는 굉장히 마르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이렇게 해드리고 나서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체크 약속 때 보면은 살도 많이 붙으셔가지고, 그런 거 볼 때 저도 좀 보람을 많이 느끼죠. 그럼 실제로 이렇게 치과에 방문해서 전학 임플란트 상담을 받을 때 좀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임플란트가 몇 개 필요한지, 왜 그 개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의사가 이분은 뼈가 충분하니 7개가 적당하다든지, 뭐 뒤쪽 어금니 부위를 지지하려면 8개가 필요하다든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CT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치조골 상태나 교합 분석 등을 해주는지도 체크하세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임플란트 유지형 틀니를 포함해 다양한 전학 임플란트 케이스를 보여줄 수 있는지, 해당 병원에서 실제 시술한 전후 사진이나 환자 사례가 있다면 4개나 6개 또는 임플란트 8개를 어떻게 달리 적용했는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이 내 턱뼈 상태에 맞는지 충분히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시술 후 관리 계획까지 안내해 주는지, 전학 임플란트는 시술 후에도 정기적인 스케일링, 교합 조정, 염증 점검 등이 필수입니다. 임플란트 해주고 끝이 아니라 사후 관리 시스템이 있는 병원인지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는 장기적인 비용도 꼭 고려하시라는 겁니다. 4개로 끝낼 수 있다고 해도 문제 발생 시 재시술 비용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이왕 임플란트 하시는 거 평생 쓴다는 생각이라면 4개만 했다가 나중에 고생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최소 6개나 8개로 탄탄히 심는 게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전학 임플란트는 치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한턱 전체를 복원하는
있는 방법이지만 4개만 심으면 오케이 라는 식의 광고는 한국인의 식습관과 교양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6개에서 8개 정도가 안정적인 지지와 관리를 위해 권장되면 환자분의 잇몸 상태나 전신 건강, 음식 섭취 패턴 등을 고려해 맞춤 설계를 해야 돼요. 우리 치아와 잇몸은 10년 이상 평생 건강하게 유지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비용이나 편리성만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문제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환자분께서 내가 왜 이 개수로 시술을 받아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하셔야 해요. 임플란트는 평생 한 번이 있을까 말까 한 큰 이벤트다 보니 저희는 한 번 심을 때 평생 쓰실 수 있게 확실하게 제대로 심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을 때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하고 들어갑니다. 환자분의 뼈 상태, 씹는 힘, 나이, 건강 상태 등을 다 종합해서 전악 임플란트가 정말 필요한지, 필요한 경우에 몇 개를 심고 어떤 보철 구조를 씌울지 꼼꼼히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만약 지금 전악 임플란트를 고려 중이시라면 편하게 오셔서 상담 문의 주시면 제 전문 분야인 만큼 친절하고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후기가 궁금하신 분은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후기 많으니까 보시는 것도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치아 건강이 오래 유지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서울 임플란트 치과 대표원장 유명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